사실은 걸리지 않을 상임위가 사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정상적인 좀 네. 의정 생활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지금 이런 공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국회의 정상화, 특히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본인이 의원직에 대해서 미련을 좀 갖지 말고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디든지 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네. 국회의장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걸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민주당과 국회의장, 국회의장님은 당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저희 당의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리고 그 의장님의 그 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당을 자꾸 거론하게 되면 김남국 법사위에서 교육위, 여당은 의원 사퇴를입니다. 김남국 의원 국회에 자맹을 끝내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리특위에 나가서 성실하게 소명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관건은 관련 상임위가 국회 활동을 하려면 상임위 활동을 해야 되는데 관련 상임위가 법사위였습니다.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사보임이 됐는데 여당은 여기서 의원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의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그 김남국 의원 사보임 건은 혹시 논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논의라기보다도요. 이제 저기 뭐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제 판단해서 아마 적절하게 조치를 할 것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아니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이 즉각적인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을 교육위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 의견 좀 타당하게 좀 들립니다. 근데 또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그럼 또 교육이 아니고 어디로 갈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또 딱히 떠오르는 상임위가 없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사실은 좀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굉장히 지금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5시쯤 나와서 기자들을 피해서 국회에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도 지금 법사위가 지금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지금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을 교육위로 했는데, 네. 교육위도 또 문제가 많죠. 그리고 지금 다른 상임위도 예를 들면 문체위로 가면 또 이건 당장 가상자산 또 그 주관 또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 그렇고, 또 정무위라든지 기재위도 또 세금 관계라든지 때문에 네. 사실은 걸리지 않을 상임위가 사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정상적인 좀 네. 의정 생활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많은 국민들의 지금 이런 공분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국회의 정상화, 특히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좀 본인이 의원직에 대해서 미련을 좀 갖지 말고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 지금 윤리위원회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전체적으로도 김남국 의원 문제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임 배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석준 의원님 말씀은 교육위뿐만 아니라 어디 보낼 상임위가 없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사퇴해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용호 의원님. 네. 빠르게 처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서는 사실과 다른 게 윤리특위에서 윤리자문위로 가는 거는 네. 의결됐고 30일간 할 수 있고 또한 30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에서 보면 30일 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사실이 확정되면 윤리특위로 본회의로 올려달라,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디든지 다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데 네. 국회의장님이 판단하신 것이고 그걸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민주당과 국회의장, 국회의장님은 당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비록 저희 당의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리고 그 의장님의 그 거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당을 자꾸 거론하게 되면 국회 운영 자체를 편파적으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개인적인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교육이 말고 다른 상임위 혹시 마땅한 데가 있을까요? 마땅한데 별로 안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를 나와서 교육위로 갔습니다. 그럼 법사위에서는 자리가 비었다는 얘기죠. 이 자리 누가 가느냐? 박용진 의원이 법사위로 다시 사법위에서 들어갑니다. 네, 박용진 의원. 당내 중진 의원들이 박용진 의원 보고 법사위로 가시지요라고 또 적극 주변에서 좀 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지난 4월에 대정부 질문 때 한동훈 장관이랑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아유 박용진 의원 법사위 가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좀 준비해봤거든요. 모습 같이 보고 오시죠.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이기도 토론하는 하죠.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지킬 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의원님, 되겠습니까? 어떤 법을 만드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답변을 대국회 하는 질문이 것이고요. 아니고요. 위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안 됩니까?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통해서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네, 이 한동훈 장관. 내가 왜 질문하는 게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박용진 의원이 그러면 따로 뭐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따로 얘기하시자고요. 라고 또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난 4월 대정부 질문 때 보여줬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법사위에 가는 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화력 집중이다. 전열을 좀 정비를 하는 거다. 법사위에 전열을 좀 정비하는 거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박용진 의원의 법사위 행은 민주당의 화력 집중 전열 정비 맞습니까? 전열 정비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는 건강한 의미, 긍정적 의미에서의 갈등 양상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건강한 의미에서의 갈등 양상이라는 게 박용진 의원께서는 네. 사실은 대표적 비명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포진되어 있는 대통령실과 이 정무, 국무 그 상황 자체에서 박용진 의원만큼 사실은 한동훈 장관과 대립각이나 견제구를 제대로 날린 의원이 없었다라는 중평이기 때문에 네. 박용진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 안에서는 꼭 필연적인 거지만 그 안에서의 이 박용진 의원의 활약상에 따라서 비명계와 그리고 친명계의 건강한 의미에서의 전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건강한 의미에서의 갈등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국민들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너무 뭔가 독주한다라는 느낌을 민주당 안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끌고 간다라고 보고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향 안에서 저는 조금 과잉 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박용진 의원의 활약에 따라서 민주당이 상승하는 것은 맞는데 그 상승이 어떤 일관된 상승이라기보다는 네. 여러 가지 갈등을 이제 봉합해야 될 숙제가 또 주어진 그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주원규 의원님 말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일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 이제 법사위원들이 특히 이제 검수완박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들이 좀 상당히 친명계로 이루어졌고 강성파들이 어떻게 보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랄지 뭐 최강 의원들이 사실 이제 한동훈 장관과 어떤 서로 질문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밀렸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무 논란이랄지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네. 근데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사실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전에 법사위원회 했던 김남국 의원과 좀 비교가 안 되게 사실 이제 논리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거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이전에 어떤 국민의 어떤 인식이 친명계가 법사위를 장악하고 무조건 네.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대통령을 공격하고 국민의힘을 네. 공격하려는 그런 이미지에서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과 1대1로 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좀 됐다고 봐요. 그래서 네. 저면은 아마 민주당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네. 그다음에 뭐 박용진 의원은 뭐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노련하면서도 임기응변이 좀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법사위에서 상당히 활약을 할 혈투가 것이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 네. 사실 그동안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민주당의 그런 태도, 비판 이런 걸 보면서 세간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 민주당은 뭐 때릴수록 커진다 한동훈은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자꾸 키워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박용진 대 한동훈. 그러면 때리면서 같이 크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민주당 의원들하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많은 토론을 해봤는데 네. 그 박용진 의원만큼 논리적으로나 그리고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탄탄하게 네. 이렇게 잘 방어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의원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호평을. 예. 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좀 의욕만 차서 네. 팩트를 확인하지 않고 한동훈 장관과 그 상임위 법사위를 중심해서 상임위라든지 뭐 본회의라든지 네. 이런 데서 해서 참 엄청난 망신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이모 또 뭐 이수진 의원의 또 이제 주모 논란 또 네. 최강욱 의원의 또 한국설임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수모를 많이 사실 겪었습니다. 그것은 너무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그 혼내려고만 생각하다가 좀 의욕만 이게 차다가 네. 결국 이제 논리적이나 팩트 확인 뭐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오히려 이제 역공을 당한 케이스인데 네. 저는 박용진 의원은 그렇게 접근은 하지 않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원래 지금 법사위가 거의 뭐 상원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그렇죠. 상임위보다는 좀 파워가 있는 그런 상임위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명계 중에서도 처음에가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민주당의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의 이제 김도읍 위원장이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하는 전략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법사위가 지금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비명계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배치가 또 됐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거나 과거에 비해서 좀 말씀을 빌리자면 한가해진 법사위. 일단 박용진 의원이 투입이 되면서 법사위 내 논의가 또 얼마나 활발하고 건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됩니다.